예, 앞서 강의에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이 질문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지식을 묻는 질문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들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연어들의 이름을 다 알면서 연어들이 이건 첨연어, 이거는 뭐 치누기야, 이거는 뭐 그 사카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은 꼬맹이들이 막 그러면은 부모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죠. 어우, 너는 또 어떻게 이렇게 똘똘해? 이렇게 많이 알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그 후에 가면 이런 것들의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은 점점 더 지식을 찾는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아이들이 이거 똘똘하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이런 건 뭐야? 저건 뭐야? 그러면서 계속 물어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그게 뭐?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서 내가 떠들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써먹을 게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오는 이 과정, 공부 중간,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사용하는 그 방법이 그게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지식을 묻는 질문은 요거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제 캡처한 거를 제가 이제 다시 바꿔서 이렇게 그림 형태를 이제 좀 바꿔서 스케치 형태로 바꿨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 나오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꾸중을 하든 남을 하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일이 어디서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거를 제가 이제 지식을 묻는 질문을 가지고 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직장 상사가 던져줍니다. 야,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한참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겠네. 이 서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이 정보는 또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와서 직장 상사한테 다시 들으면서 이거 찾아봤는데 이거 여기에 이거 없고요. 이거 찾아봤더니 여기는 이거 어디 가야지 얻을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딱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야, 너는 지금 내가 가서 일을 해오라 그랬지?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너를 뽑을 때는 네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거지. 누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이런 단어 있죠? 짬밥이. 내 짬밥에 지금 너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앞서 제가 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고, 이건 모르겠고, 이거는 어디 가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게 방법을 묻는 것 같죠? 이거 어떻게 해? 아니죠. 사람들이 이미 찾아놓은 그런 내용을 내가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상 직장 상사가 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 말은 뭐를 뜻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를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그 기다릴 수밖에 없다가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직장 상사의 그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분명히 일을 할 사람으로 뽑아놨는데 직장 상사는 자기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가르쳐줘가면서 일을 하냐 말이에요. 어렵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라미드 구조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구박받고 위축되고 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피라미드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있고 당차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위축받으면서 기죽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겠죠. 줄을 잘 탄다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권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백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올라갈 수 있을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자는 사자로 태어나야 사자가 되지 초식동물이 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용은 용이라야 용이 되는 거지, 용으로서 자라는 거지,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자질을 갖춰야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 밑에서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위축되고 숨죽여가면서 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직장 상사를 만나면 조금 얘기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실제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첫 번째 팁입니다. 질문하는 법입니다. 질문이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식을 묻는 질문은 사람을 피라미드 밑에 스스로가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을 묻는 질문은 뭐를 의미하냐면,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를 이야기하고, 나는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억누를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쉽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바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서술과 함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맨날 침범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단순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가르쳐 주세요를 묻는 질문이죠.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로부터 나는 모릅니다, 나는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입니다를 스스로가 외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 사람 두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라고 하는 질문, 단순하게 왜 이런가, 왜 저런가 라고 묻는 질문은 내 속에 그냥 혼자서 남겨두세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본 것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작은데 중국은 통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권력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 있는, 많은 지역들이 다 속국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작은 나라가 보면은 일본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자주 침범하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 질문이 맞다 틀리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떨까요?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일본을 타고 넘어갔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이런 배들이 발달된 게 아니라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가야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풀어나갈 수 있는
토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정보가 아니라면 아니 그쪽은 아닌 것 같아.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 위쪽으로도 일본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저 위쪽을 거쳐서 일본으로 많은 교육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한국은 아마 어쩌면은 그냥 하나의 그 작은 나라고 오기에는 이렇게 목이 좁아서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굳이 중국으로서는 이 반항하지 않는 한 권력을 들고 일어나서 중국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는 한 뭐 굳이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내가 상대방의 밑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동등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접근법을 함께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선 아이들의 질문하는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식을 묻는 질문이 많은 경우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이렇다면 학교 가서 혹시 지식을 묻는 질문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이 억압을 받지는 않을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선생님들 그럴 거거든요. 야,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 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반복을 하게 만드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들, 이건 후에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신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생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학생의 이해력을 탓하는 쪽으로 가서, 더군다나 시험으로 지식을 측정하면은 학생들 두뇌 능력, 기억력이 딱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그 학생들을 구박할 수 있는, 학생들을 핀잔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이해를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 이렇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주눅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아이들이 질문만 하는 걸 많이 봐도 질문을 분석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어떨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설명도 없이 질문만, 알고자 하는 질문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 아이는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부터 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제일 먼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 속에 질문이 어떤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뭐야? 너 이거는 어디서 났어? 이런 질문들. 단답형이자 아이들에게 이건 뭐야 저건 뭐야와 같이 지식을 묻는 질문을 딱 묻는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그 질문들은 생활 속에서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이 제 선생님들로부터 너는 이해 못하니, 너는 바보구나, 너는 뭐 어떻게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질 수가 있니, 머리가 안 따라주니,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종종 있는데 집에서마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 어떨까요? 사춘기쯤 되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면 아마 지금이 사춘기다 그러면 지금쯤 아마 불꽃 튀기는 전쟁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사춘기가 괜히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모님들께서는 그게 아이가 몸이 바뀌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바뀌죠. 예.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이들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폭발을 시키지 못하는 기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부모님들의 접근 방법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그거를 뚜렷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다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해 놓으시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걸 설명한 것과 질문을 어떻게 섞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앞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한참 후에나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예보다는 어떤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 내가 접근하는데 이게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들고 간담회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해 보려고 하고 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그 방법을 그 해보시는 상태에서 그냥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에게 실제로 질문을 묻는 걸로 다가갈지 아니면 설명하고 질문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거를 들고 오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간담회거든요. 예, 그래서 간담회에 오셔서 실제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시원하게 이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뚜렷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묻는 질문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묻는다고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질문 형태를 바꿔줘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점차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은 뚜렷하게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계속 지식을 찾는 질문을 하면서 자라나가다가는 앞서 보여드린 피라미드 상황 있죠? 예. 밑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능력을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삶을 벗어날까, 말 그대로 괴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운 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나만 스스로가 혼자서 뭔가를 할 때 괴로우면은 괜찮지만, 이거는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는 이게 뭐니 이러면서 말 그대로 너는 능력이 안 돼, 너는 바보야,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께서 바꾸고자 하신다면, 자녀의 미래를 열어놓고자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자녀에 대한 접근 방법을, 과정을 녹음을 하시든 쓰시든 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